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 중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스팸 및 허위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수 합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 권리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으며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하였습니다. 상장 후에 네 번째이고요. 주식 분할은 시가총액은 변경이 되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조금 더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면에서만 보자면 싸 보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제장 아마존 주가는요 1.99%가 상승을 하면서 124달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JP 모건의 레리 핑크는 경제 허리케인을 예고를 했었고요. 블랙록의 CEO는 공급 충격발 공포를 우려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례 없는 시스템 충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에서는 긴축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대응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 부근에 와 있고 연준이 긴축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버틸 것이라는 예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희망 회로로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번 주 10날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당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은 연준은 신경 쓰지 않고 매파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확실한 변곡점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최대 변수는 유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과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이 쏟아져 나온다면 시장에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시의 변곡점이 안 통하면 또 다른 것으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도 혼란스러운 장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다시금 3.0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하락을 예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25 구간까지는 내려왔지만은 하락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러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플러스 2.57%가 상승을 하면서 19.15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16%가 하락을 한 19.1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이어가면서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시장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할 계획에 있으므로 잘 째려봐야겠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스몰캡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하락폭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최고점은요 19.98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불대를 찍고 나서 현재까지 딱 두 번의 20불대를 찍기는 했었지만은
어제 장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장은 장 마지막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총회가 6월 9일에 개최가 됩니다. 예전에 시가총액과 주가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정말 궁금하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내용이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3000 인덱스에 루시드 에어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미 소비재 및 필수 소비재 주식인 러셀 3000은요, 루시드 에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인덱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러셀 3000 인덱스에도 추가가 되어진다면 펀드 자금 유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말고도 에어비앤비와 로블록스 등 알만한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 주가가 예전 주가로 돌아간 만큼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구독자님께서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 직접 다녀오셔서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루시드 에어를 예약을 해놓고 딜리버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제 행사에서 시승도 직접 해보셨다고 합니다. 시승 소감은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던 리뷰들 영상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고요. 타운을 한 바퀴 돌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은 터치패드 인식이 조금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 차선을 바꿀 때 나오는 스크린이 핸들의 둘레랑 위치가 비슷해서 가끔 핸들에 가려지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승자의 분께서의 느낌은요, 엄지척이라고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다고 합니다. 터치패드의 인식이 불안한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현재 오너분들과 앞으로의 오너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6월 6일자로 업로드가 된 루시드 딜리버리 주차장 모습입니다. 지난번 대기 중이었던 차량이 현재는 딜리버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차량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서 루시드 관계자와 나눈 개인적인 의견 중에서는 현재 2000대의 차량이 딜리버리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2000대의 차량이 허위 사실이 아닌 정말로 딜리버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에 구입할 7가지 최고의 전기 자동차 주식 중에서는 루시드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360대의 차량 딜리버리에서 57.7밀리언 달러 매출을 보이면서 분석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2밀리언 달러를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분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차이니즈 EV 업스타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오타인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자면 예약은 지난 9월에 13,000건에 비해서 3만 건으로 증가를 하여서 잠재적인 매출이 2.9 빌리언 달러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예약 판매 건수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생산 딜레이가 지속된다면 예약 취소를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서처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가 이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전 시간도 길고 마일수도 짧은 차량을 과연 소비자들은 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더 끌어들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과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입지를 완전히 굳힌다면 예약 취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딜레이가 되면 2-3년 딜레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인데 과연 취소를 하면서까지 다른 차량을 구매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하려면
대량 생산은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